직류 발전기에서 사람 심장과 같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전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자에 대해서 일단은 권선을 있죠. 권선을 감는 방법,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발전기를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운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전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보는데, 보세요. 정리를 먼저 할게요. 권선법입니다. 권선법인데, 계자도 권선이 있고 전기자도 권선이 있는데, 계자 권선법 없습니다. 계자 권선법 그냥 감는 것이고요.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상권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상권에는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계로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로권에는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단층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층권에는 파권과 중권이 있는데, 얘는 둘 다 사용해요. 네, 파권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파권과 중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시간에 할 것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자 권선법에서 고상권 중에서 패러권 중에서 이층권 중에서 파권과 중권을 사용해서 전기자를 감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환상권과 고상권을 한번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슬롯이 있어요. 슬롯이. 이렇게 슬롯이 있습니다. 원래 엄청 많아요. 몇십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권은 뭐냐면 권선을 감는데 이렇게 감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감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환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상권은 뭐냐면, 고상권은 밖으로 이렇게 슬롯에서 슬롯으로 이렇게 밖에서 감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상권은 밖에서 해서 안쪽 있죠. 안쪽 구멍 이렇게 넣어서 빼서 이렇게 감는 방법인데, 환상권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지금 만약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얘를 지금 안쪽에 있는 거 이거 다 끊어내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권선에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고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환상권은 보세요. 여기에서만 발생시키고 이 안쪽에서는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고상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환상권은 링 모양으로 된 전기자 철심이 내외 양쪽 면에 절연 도선을 링 모양으로 감는 방법이고요. 제작이나 수리가 어렵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생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상권은 도체를 전기자 표면에만 이렇게 두 개 다 표면에만 배치하는 것으로서 환상권에 비해 수리 및 제작이 편리해 모든 전기자 권선은 고상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 있죠? 환상권과 고상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계로권과 패로권 이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당연하게 계로권은 이 권선의 끝부분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사용되는 것은 패러권 끝부분에 전선이 우리가 정류자로 연결되어 있죠. 정류자로 연결돼서 닫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로권 사용하지 않고 패러권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단층권과 이층권은 뭐냐? 말 그대로 단층권.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기자에 슬롯이라고 하면 홈.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하나 더 그릴게요. 예. 단층권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거. 그럼 2층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구멍에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쉽습니다. 단층권은 하나의 슬롯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고 2층권은 뭐냐? 하나의 슬롯에 2개 이상, 이런 것처럼 2개 이상 들어간 것을 2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층권 한 개의 홈에 한 개의 콜벨을 넣는 방법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얘도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2층권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층권 한 개의 홈에 슬롯에 2개 이상의 코일변 저번 시간 뭐라고 했어? 이 안에 들은 이것을 코일변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슬롯에 2개 이상의 코일변을 넣는 방법이고 이것은 파권과 중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파권과 중권은 뭐냐? 이게 제가 원래 이 파권 중권의 전체적인 평면도를 교재 삽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찾을 수도 있는데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리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정류자편이 이렇게 있어요. 정류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중권은 병렬권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나가서 그래서 1에서 나가서 2에서 들어옵니다. 2에서. 그 다음에 2에서 나가서 3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3에서 나가서 다시 4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층권 이제 하나마다 2개, 여기 하나마다 2개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서 여기 들어오면 전체 모양이 병렬 모양이에요. 병렬권입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뭐냐면 중권이라고 그러죠. 중권. 그러면 파권은 뭐냐면 파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나가서 이렇게 다음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나가서 이렇게. 얘는 보세요. 이렇게 직렬 모양이죠. 직렬 모양.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직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파권이라고 합니다. 파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거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파직당했다. 이거 좀 안 좋은 건데 파직 혹은 중병 뭐 이런 거. 그래서 파권이 직렬권이고 중권이 병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해 주세요. 파직, 그 다음에 중병이에요. 그러면 내부 결선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부 결선도를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전기회로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보세요. 중권은 병렬권입니다. 총 회로가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4개가 했을 때 중권은 전기적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지금 뭐예요?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권은 총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최소가 2개예요. 최소가 2개. 그래서 병렬회로가 2개고요. 얘는 병렬회로가 4개입니다. 즉 뭐냐면 중권은 병렬권인데 병렬로 된 것이 많고
우리가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직렬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그 기전력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전압이 하나는 10V라 그래요. 10V. 그 다음에 여기 흐른 전류가 10A라 그래요. 10A.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중권이에요. 병렬권입니다. 그러면 얘가 10V니까 전체 전압 얼마요? 전체 전압 얼마입니까? 10V 병렬이죠. 회로 이론에 따르면 이 높이가 같으니까 전체 전압 얼마나? 10V입니다. 10V. 40V가 아닙니다. 10V예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10A 하면 킬로요프의 1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전류가 40이니까 들어가는 전류 얼마? 40A.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파권, 직렬권을 볼게요. 얘가 10V. 예. 얘가 10V죠. 그 다음에 얘가 10A예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 전체 전압은 10V 하면 20V죠. 20V고 여기 20V 똑같으니까 20V니까 전압은 20V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전압 20V. 그 다음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10A니까 얼마? 20A죠. 20A. 똑같은 것인데 병렬권으로 하니까 얼마? 10V에 40A가 되고 직렬권으로 하니까 얼마? 20V에 20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과 우리가 중권과 파권으로 했을 때 보여. 전압은 얘가 더 높습니다. 전압은 얘가 더 높고요. 전류는 어떻게 해요? 전류는 얘가 더 높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내부 결선은 병렬권, 직렬권이라는 얘기한 것이고 전압 전류 특성에서 중권은 뭐예요? 중권은 병렬권이니까 전류는 대전류고요. 전압은 저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전압은 고전압이고 전류는 저전류입니다.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파권이 직렬권이고 중권이 병렬권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기적인 회로로 해석해서 특징을 내니까 이렇게 되더라.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 파권은 고전압 저전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병렬회로 씁니다. 이 병렬회에서 예를 얘기하는 거 지금 얘는 병렬회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렬회수 4개고 얘는 병렬회수가 2개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중권은 병렬회수가 A는 P는 B입니다. 병렬회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P가 뭐예요? P 폴이죠. 우리가 극수입니다. 극수. P는 극수예요. 그래서 중권에서는 병렬회수가 극수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B는 뭐예요? B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B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다? 불어시수입니다. 불어시수.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다 해석하기 어렵고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A는 P는 B예요. 중권은. 파권은 뭐다? A는 B예요. 병렬회로수는 불어시수와 같이 2가 됩니다. 불어시수와 항상 병렬회로수는 2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예를 2로 했고요. 만약에 중권에서 A는 P예요. N, S 요렇게 된 발전기라면은 병렬회로수가 2개란 겁니다. 만약에 P가 NS 극수가 4개라면 병렬회로수는 4개란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꼭 요거 중권에서 A는 P는 B, 파권에서 A는 B는 2가 되고 다만 병렬회로수 할 때 중권에서 M중 중권이라고 있습니다. 뭐 E중 중권 뭐 이렇게 해서 M중 중권일 때는 불어시수의 M배 불어시수의 M배가 됩니다. 병렬회로수는 불어시수가 만약에 2다.
브레시수가 만 10이다 했을 때, 브레시수가 만약에 6이라고 했을 때 이중증권에서는 병렬 횟수가 1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 불균일할 때 균합 결선이 필요합니다. 4극 이상에서는요. 4극 이상에서는 균합 결선이 필요한데 파권에서는 균합 접속이 불필요합니다. 균합 결선이.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권에서는 4극 이상일 때 균합 결선이 필요하다. 파권에서는 균합 결선이 필요 없다. 그럼 균합 결선이 뭐냐면 자세하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10V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일을 감고 이것들이 뭐 코일의 길이나 감는 횟수 이런 것들은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V인데 여기는 9V, 여기는 11V, 여기 뭐 8V 이렇게 이게 병렬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전압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압의 크기가 다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10V고 9V면 10V에서 9V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순환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순환전류. 쓸데없는 전압의 차이가 몇 볼트에 10V고 9V면 1V인데 1V만큼의 순환전류가 발생하고 그 순환전류에 의해서 국부적인 손실, 불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전류 때문에 브러쉬 등에서 전압이 안 와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흐르지 하면서 그 전류에 의한 불꽃 등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 권선 사이에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균합선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균합선 접속해서 전압 크기를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병렬수가 2개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3개는 없죠. 극수가 3극짜리는 없습니다. 짝수로 올라가요. 2극, 4극, 6극, 8극 짝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극 다음에 4극부터는 전압 크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합 결선 혹은 균합 접속 혹은 균합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설치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중권에서 전기자 권선이 국부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이 국부적으로 과열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전압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순환전류가 흐른다. 순환전류가 흐르면 브러쉬 불꽃이 발생하고 전기자의 국부적인 과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기자 권선 등전이의 점을 저항이 적은 도선으로 접속해서 순환전류가 브러쉬를 통해 흐르지 않도록 하여 순환전류가 브러쉬를 통해 흐르지 않도록 해서 권선이 파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접속을 우리가 균합결선 혹은 균합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림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4극 이상의 중권에서 4극 이상의 중권에서는 균합선이 필요하다. 요거만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기에서의 생명은 뭐다? 전압 발생입니다. 발전기는 전압을 만드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동작시키는 겁니다. 전동기는 뭐예요? 전동기는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생명이다라고 하면은 회전 속도, 그 다음에 토크예요. 토크, 회전력. 발전기에서 생명은 뭐다? 누가 뭐라 해도 전압입니다.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직류발전 이론입니다. 직류발전 이론에서 뭘 하느냐?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예, 당연히 발전기를 만들었으면 이 전압 몇 볼트 나오는지는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회전 속도를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자속의 세기를 얼마로 해야만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하는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식 그냥 외워도 되는데 제가 이런 게 있죠.
뭐 저뿐만 아니고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면 유도를 해요. 왜? 유도를 해야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변형을 했을 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딸랑, 이 공식만 딸랑 외웠다고 했을 때는 그 공식 자체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면 맞출 수가 있지만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말 문제로 응용이 되거나 했을 때는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공식, 그 다음에 변형될 수 있는 공식, 오래도록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도 과정 좀 어렵다 생각되시면은 그냥 그래 운에 맡기고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미적분 나가고 뭐 벡터 나가고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제가 생각을 해서 잘라버립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로 이론에서 회로 이론 공부하셨다 생각하고요. 회로 이론에서 기전력은 뭐다? Vm 사인 세타입니다. Vm 사인 세타가 뭐 V 루트 E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기학에서 VM이라는 공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VM이 BLV예요. BLV 뭐냐? 자속 밀도. L은 길이. 그 다음에 V는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또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슬롯에 권선을 감습니다. 슬롯 권선을 감으면 여기 이 빨간 부분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발생되는 기전력 크기가 BLV라는 거예요. BLV. 그럼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N극 S극에서 자속 밀도 B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자 권선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세요. 다시 한번 E는 BLV에서 먼저 V를 한번 구해봅니다. V는 속도요. 회전 속도. 회전 속도도 지금 얘가 지금 동그랗죠? 동그란데 요 놈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볼게요. 반지름 R. 여기서 반지름 R이라고 볼게요. R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얼마냐? 한 바퀴 둘레 길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R일 때 얼마? 2파이 R이죠. 한 바퀴 둘레 길이 R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얼마요? 곱하기 초당 회전수를 우리가 N이라 합니다. 초당 회전수를 N. RPS예요. RPS. 근데 여기에서 28R에 초당 회전수를 N이라고 했을 때요. 분당 회전수 얼마? 60분의 N이죠. 그리고 이때는 N은 RPM입니다. 얘는 RPS고요. 그래서 초당 회전수를 분당 회전수를 바꾸면 60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에 둘레 곱하기 초당 회전수 하면 우리가 1초 동안 굴러간 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V는 이렇게 되고요. 자속 밀도 B를 볼게요. 자속 밀도 B. B 봅니다. 자속 밀도는 자속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기 기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 궁금하시면 자기학을 좀 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면적분의 자속입니다. 자속인데 면적이 얼마냐 보세요. 지금 얘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R이에요. R인데 전체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요 길이가 L이에요. 지금 요 길이가 L일 때
자를 때 요거 원통이에요, 원통. 그러면 요놈을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길이가 L이고 요건 얼마예요? 앞에 쓰지만 2πr이죠. 반지를 말할 때 요놈의 길이는 전체 길이는 2πr입니다. 2πr. 그래서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얼마? 2πr L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기전력을 하면은 기전력은 뭐라 그랬어요? B, L, V라고 했는데 B 얼마요? 2파이 RL분의 파이 L V 얼마? 60분의 2파이 N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니까 2파이 R 약분되고요 L 약분되니까 얼마가 된다? 60분의 파이 N이죠. 파이 N. 60분의 파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자속인데 극수가 한 개 있으면 파이겠죠. 근데 극수가 두 개 있다. N극 S극 두 개 있다. 그럼 2파이가 되고요. 4개 있다. 4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극수를 여기에 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60분의 P파이 N 이것이 뭐다?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진 전압 얼마다? 60분의 P파이 N입니다. 그럼 도체가 몇 개요? 도체가 만약에 Z개 있다. 그러면 하나가 이만큼 만드니까 도체가 Z개 있으면 곱하기 Z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권선법원에서 했었죠. 만약에 똑같은 Z가 이렇게 있는데 병렬로 4개가 있다. 그러면 4개가 있으면 보세요. 하나가 10V인데 4개도 얼마예요? 4개도 10V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얼마? 병렬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하나가 10V라고 했을 때 병렬 수가 그만큼 있으면 그 병렬 수가 만큼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A분의 Z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A분의 Z. 병렬 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전체 전압을.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60A분의 피자판 볼트. 이것이 뭐다?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크기고 이것이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공식이 되는 거죠. 왜? 발전기의 생명은 전압이니까. 여기서 보세요. P는 씁니다. P는 뭐예요? 극수입니다. P는 극수. 2극, 4극. 극수는 홀수 없습니다. 극수. Z는 뭐다?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자속이요. 극당 자속. N은 회전수인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N을 대입하면서 60으로 나눴죠. 60 나눴을 거 뭐다?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입니다. N은 A는 병렬 회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60A분의 피자판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도 꼭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거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해 보면 보세요. 중권 N은 P죠. N은 P입니다. 그러면 중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중권일 때는 A는 P니까 얼마? 60분의 Z 파이 N 볼트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중권일 때는. 파권일 때는 N은 2죠. 파권일 때 조금 전에 했죠? A는 2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2는 2 대입하니까 120분의 피자판이 됩니다. 120분의 피자판. 네. 그 다음, 중권과 파권일 때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공식 가지고 나름 정리를 한 겁니다. 기전력이는 60A분의 피자 판에서 보세요. 60이란 숫자는 안 바뀌죠. 왜? 분당 회전수를 하면 60을 곱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헤르수도 발전기를 우리가 감죠. 코를 감습니다. 감을 때 병렬 헤르수가 정해지는 거지 얘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극으로 했다, 4극으로 했다, 6극으로 했다, 8극으로 했다, 직육에 했다는 그렇게 안 해요. 고정된 값이고 Z도 도쳤습니다. 감은 했어요. 그러면 얘는 K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예요. 상수. 60A분의 P자를 상수 K라고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한다? K파이엔이라고 합니다. K파이엔. 즉 60A분의 P자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 K로 두고 고정된 이 발전기에 고정된 값으로 두고 파이와 N은 뭐냐? 자속과 회전수입니다. 자속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전류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N극이 나오죠. 그러면 N극에서 자속이 나오는데 전류를 세게 주면 자속이 커질 것이고 전류를 작게 주면 자속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속은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자속을 크게 하면 기전력이 커지고 자속을 적게 하면 기전력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돌리면 기전력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천천히 돌리면 기전력의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K값 상수를 그대로 두고 내가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를 원하는 값으로 얻으려면은 자속과 회전수를 조정해서 기전력의 크기를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공식 있죠. 60A분의 피자판, 60A분의 피자판이라고 읽어요. 60A분의 피자판이라고 요것들 하고 중권과 파권일 때 공식도 나름 정리해 주시는데 외우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중권 A는 P고 파권 A는 E란 걸 알고 있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이거 외우실 필요 없이 이 공식에서 대입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외우시지 않았다면은 따로따로 외워요. 이거 대입하지 않으면 이거 외우고 따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을 접목해서 최대한 외워야 될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공부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각과 기하각이 있습니다. 전기각과 기하각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좀 틀리세요. 간단하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 고민하다가 한번 보세요. 전기각이 있습니다. 기계각을 우리가 여기 기하학적 각이라고 해요. 전기각과 기계적 각이 있습니다. 기계적 각은 우리가 보세요. 기계적 각은 90도죠, 맞죠? 90도, 18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입니다. 기계적 각은 무조건 360도에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계적 각은 기계적인 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360도예요. 2극이나 4극이나 6극이나. 그런데 전기각은 보세요. 전기각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으면 2극에 360도예요. 2극만 있으면 기계각과 전기각이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4극이다. 그럼 NS가 360도, NS 요것이 360도죠. 맞죠? 그럼 NS 수가 있으면 얘는 얼마? 720도입니다. 720도. 네. 6극이면은 지금 얘 2배죠. 3배입니다. 얼마? 6극이면 NS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바퀴? 3바퀴 도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360도, 720도 얘는 얼마?
1080도, 1080도. 그게 뭐예요? 기계각은 똑같은데 전기각은 몇 배가 된다? 2분의 P배가 된다. 2분의 P배. 2분의 P배. 그래서 어떻게?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 기계적 각 혹은 기하학적 각. 기하학적 각 곱하기 2분의 P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육국에서 기계각 30도다. 전기가 얼마냐? 얼마? 30도 곱하기 2분의 6가 3배입니다. 3배.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전기각은 기계각보다 몇 배? 2분의 P배. 6극은 3배, 4극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기각은 3배니까 6극이면 3개니까 90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했던 공식, 여기 나오는 공식 엄청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지금 3강을 했는데 힘드실 겁니다. 전기 기기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음 시간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도 나름 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